이재명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루즈벨트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도 받아들였다. 정책이 좋으면 받아들였다. 막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재명이가 했으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이재명 얘기가 루즈벨트가 정말 공산주의 정책을 받아들였을까요? 상당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과연 루즈벨트는 공산주의 정책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이제 다수 의원들이 의석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개혁해버리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당 의원들과 상견례하면서 국민이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준 이유는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하라는 뜻 아니냐. 그래서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 이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수가 있으니까 뭐 만들어버리라 이겁니까? 뭘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대선 본선에서 개혁과 선명성을 앞세워 야당 후보와 결전을 한번 치르겠다는 뜻인데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 정말 우스운 사람이네요. 웃기는 사람이네요. 에? 정말 무섭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 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폈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의석이 많으니까 이걸로 밀어붙여서 뭐 어떻게 하죠? 뒷받침해달라? 민주당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그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정책도 사회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라고 하자 이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헌법을 어기려고 그래. 헌법에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정책이란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폈으니까 앞으로 대선 본선에서 개혁과 이런 과제를 한번 하자. 이런 뜻인 모양인데 이분 참 지극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위험한 분 같아요. 아니면 이 양반은 독재적 어떤 정책을 펴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정도 의원들 보고 저런 얘기 할 정도 되면 말이죠. 이런 내용성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무섭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장동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의혹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네. 이래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원팀은 민주당의 전통이라면서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자기는 시멘트인데 아직 콘크리트가 못 됐으니까 이낙연이가 도와주면 이제 콘크리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날 국회 상견례를 위해서 열린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의원들에게도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원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은 그는 이날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내며 자신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서른 의원과 사진을 함께 또 찍었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러겠죠. 속으로 나 대통령만 대봐. 그 다음에 서른 너 나한테 구속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지. 예?
구속. 앵커가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저 서른이가 얘기하니까 정정하겠습니까? 하니까 정정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손을 또 탁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재명 성격 알잖아요. 됐다 하면은 이제는 그때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또 서른이가 모르겠습니까? 한번 포즈를 찍어줬겠죠. 네. 경선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박용진 의원과도 또 포옹했습니다. 아무리 정치하지만 포옹도 좋아하네. 네. 참석한 의원들과 또 이 후보는 민주당 필승, 이재명 필승 구호 외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저런 거 보면 말이죠. 정치가 저런 건가. 웃음이 나옵니다. 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예결위원 회의장에 소속의원 169명 가운데 국감등록 불참한 의원을 제외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얼굴은 다 삐쭉삐쭉 보여야 되겠죠. 네. 이날 이재명이는 자신의 정치 비전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는데 개혁과 공정을 화두로 딱 제시했습니다. 힘센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것이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반발 그 자체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잠시 반발과 약간의 갈등 등으로 언급하면서 꽉 눌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이가 꽉 누르면 돼. 160석인데 뭘 못해. 법적으로 뒷받침해. 루즈벨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다 썼어. 그러면 그래서 어떡하다는 얘기야. 이 이재명 아주 위험해요. 그런 정책을 쓸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 되면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분 존경하는 사람도 많네요. 이분 존경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루즈벨트 존경할까요? 이분이? 대공황 당시 소득세 법인세율 높은 구간이 92%까지 올라갔다. 당시로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실업, 일자리, 세금 정책 만들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가 루즈벨트 전 대통령 언급학과 관련해가지고 루즈벨트 정책을 놓고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루즈벨트가 쓴 정책이 공산주의 정책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공산주의 정책과 사회주의 정책이 머릿속에 뭔가 심어져 있지 않느냐.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발설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는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 아까 다 밝혀줬듯이 예? 전화하면서 뭐 서로 격려 말씀도 들었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재명이는 말이죠. 알고 있겠죠. 이재명이가 중간에 만약에 아웃된다면 이낙연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화합을 해야만 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죠. 네. 서른이도 악수하고 뭐 이랬다 사진도 찍었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끝까지 가겠어? 그럴 수도 있죠. 의혹이 이게 수사가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검찰이 하니까 뭐 검찰이 수사하니까 어떨까? 뭐 등등. 그러나 지금 시간이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5개월 동안 버티기가 만약에 의혹이 어떤 사실에 어떤 벽에 부닥칠 수도 있고 벽에 안 부닥칠 수도 있고 하지만 글쎄 이재명이가 한간에서는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지 않습니까? 가능성. 아니 뭐 서른이는 감방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감방, 국립호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회동 여부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회동을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평당원이지 당 총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경고를 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 경고했고, 홍준표가 경고했고, 원희룡이가 경고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중립의무, 대통령 중립의무를 놓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중립을 해야지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이렇게 사사롭게 민주당 후보를 만나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드리는 게 도리고 과거에 해왔던 전통이 있어서 만남을 요청드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번 주에 사실 내가 시간상 안 됐다. 이렇게, 야, 이번 주에는 사실 내가 시간상 안 됐다. 대통령보다 내가 바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 끝나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 주에 사실상 내가 시간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벌써부터 뭐가 비춰지느냐? 조금 지나 보십시오. 네. 이분의 본령이 나오겠죠. 이날 상견례로 여권 내부 지지를 다진 이 지사는 야권의 하고는 이 냄새가 좀 다릅니다. 이 160석이라는 이런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총정에 대해서 공격 수위를 엄청 높여야만 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격을 높였습니다. 왜? 윤석열은 민주당의 공적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야권이 이번에 정권 교체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나오는 게 56%대 30몇 % 아닙니까? 정권 교체 하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 후보만 되면 100% 이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 조명해 보면. 네. 단일 후보안하고 나왔다는 그 사람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야권의 단일 후보 안 시키면은 단일 후보 안 하고 삐죽삐죽 튀어나가지고 지도 또 나오고 3번 달고 나오고 4번 달고 나오고 이랬다는 또 혼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일 후보, 야권 단일화 단일 후보 꼭 정권교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윤 총장을 그냥 공격하고 다닙니다.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재명은 윤 전 총장이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손에 왕자를 쓰고 이상한 이름을 가진 분들에게 국정을 배우면 나라가 큰일 난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스님에게 공부하고 계셨던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스승을 바꾸라. 이거는 완전히 모함이고 모략입니다. 이거는요. 윤석열에 대한 모략이고 모함이야. 이재명이 참 잘하는 특기가 나왔네요. 모함, 모략. 완전히 윤석열을 갖다가 완전히 모함, 모략을 했습니다. 주특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특기가 국민들한테는 안 통해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잘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좀 무서운 사람이 좀 누군가를 혼 좀 내놔야지, 혼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상이 아마 이 지사라기보다 이재명이 그 좀 대선 후보쯤 됐으면 지사직 좀 버려요. 그 원희룡한테 배워요. 원희룡은 딱 대선 선언 바로 직전에 깨끗하게 이건 도정은 국민들을 지금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딱 위임하고 자기는 딱 끝나고 왔죠. 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그만두고 깨끗하게 대선 나오려면 대선 나오고 해. 그거 이용하지 말고 활용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은 원희룡 지사지 이재명 지사가 아니더군요. 근데 지금도 지사를 딱 틀어잡고 있습니다. 지사를 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양심 선언들이 팍팍팍팍팍 나올까 봐 떨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특히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성장을 또 해야 됩니다. 지난 4년 반 이상을 시계가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계가 멈췄지만 이제 그 시계가 다시 5개월 뒤에 돌아가야 됩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하면서 그 소리가 정말 굉음처럼 광야에서 나타난 그 굉음을 울리며 나타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초인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의 문입니다. 정권 교체의 문.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